어디서 천한 것이 우리 아들을 꼬셔? 네 아비가 뭐하는 사람이길래 감히.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강남 20층 빌딩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3년간 실장으로 일하던 여자가 사모님한테 뺨을 맞았어요.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하지만 그 사모님은 꿈에도 몰랐어요. 1층에서 매일 자기 차 받아주던 발레 파킹 아저씨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걸요. 그리고 방금 뺨 맞은 여자가 그 건물주의 외동딸이라는 것도요.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아르테 메디컬 타워가 있습니다. 20층짜리 빌딩이에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명당 자리였어요. 이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레 파킹 담당 아저씨예요. 올해 63살.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단정한 머리, 깔끔하게 다린 조끼,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짓는 얼굴. 사람들은 그를 서 기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어요. 차를 받아주고 짐을 들어주고 어르신들 부축해드리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서 기사님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팁을 주려고 하면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건물 경비원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관리소장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서정민. 아르테 메디컬 타워의 실제 소유주. 20층 건물 전체가 이 사람 거였습니다. 부동산 시세로 따지면 수천억 원짜리 자산가예요. 그런데 왜 발레 파킹을 할까요? 서정민 회장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돈을 벌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명품 옷 대신 편한 옷을 입었고 고급 외제차 대신 국산 중형차를 몰았습니다.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건물 1층에서 발레 파킹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라며 관리소장이 말렸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합니까? 알 필요 없어. 그냥 서 기사라고 해. 서정민 회장의 고집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건물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1층에서 차 받아주는 친절한 아저씨가 건물주라는 걸. 오히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기 발레 파킹 아저씨 진짜 좋은 분이야. 우리 엄마 휠체어 밀어주셨대. 맞아. 나도 짐 많을 때 엘리베이터까지 들어다 주셨어. 저런 분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천사야, 천사. 서정민 회장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뿌듯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이 건물 3층에 루체 성형외과가 있었습니다. 원장 장시혁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환자들한테 친절하고 수술 결과도 좋았어요. 문제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황순애. 올해 64살. 허영심 덩어리였어요. 아들이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병원에 와서 사모님 행세를 했어요. 직원들한테 반말하고 손님들한테 아는 체하고 건물 사람들 사이에서 3층 사모님 진상이야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하은. 올해 35살. 루체 성형외과의 총괄 실장이었습니다. 일을 정말 잘했어요. 환자 상담부터 스케줄 관리, 직원 교육까지. 하은이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예쁘기도 했어요.
긴 생머리에 단정한 화장.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건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 환자들이 하은을 좋아하는 이유였어요. 원장 장시혁이 하은에게 반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실장으로서 존경했어요. 그러다 점점 마음이 커졌습니다. 1년 전부터 고백을 시작했어요. 하은 씨, 나랑 밥 한번 먹을래요? 하은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직원이에요. 선 넘으면 안 돼요. 하지만 시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꾸준히 다가갔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그냥 곁에서 챙겨줬어요. 야근하면 밥 사다 주고 아프면 약 챙겨주고 그런 진심이 통했을까요? 6개월 전부터 둘은 조용히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병원 직원들도 시혁의 어머니 황순애도 하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층 발레 파킹 서 기사. 그 사람이 하은의 아버지였어요. 서정민 회장의 외동딸이 바로 서하은이었습니다. 하은도 아버지처럼 바닥부터 배우고 싶었어요. 신분을 숨기고 취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혁에게도. 아버지가 1층에서 발레 파킹하는 것도 비밀이었습니다. 둘은 건물에서 마주치면 모르는 척했어요. 눈빛으로만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하은은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연봉도 올랐고 직원들의 신뢰도 얻었어요. 아버지 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기 힘으로 해낸 거였어요. 서정민 회장은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층에서 차를 받으면서 가끔 3층을 올려다봤어요. 내 딸이 저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혁의 어머니 황순애가 둘의 관계를 눈치챈 겁니다. 그날도 황순애는 병원에 왔습니다. 벤츠 S클래스를 몰고 건물 앞에 섰어요.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주차 아저씨, 빨리 와서 차 받아. 서정민이 다가갔어요. 네, 잠시만요. 차 문을 열어드리려는데 황순애가 인상을 썼습니다. 손 닦았어? 더러운 손으로 내 차 만지지 마. 죄송합니다. 서정민은 조끼 주머니에서 하얀 장갑을 꺼내 끼웠습니다. 이 정도 말은 익숙했어요. 3년 동안 별의별 사람을 다 봤거든요. 황순애는 차에서 내리며 또 쏘아붙였습니다. 차 앞에 빼놔. 내가 나오면 바로 탈 수 있게.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서정민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황순애는 거들떠도 안 보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아휴, 저 사모님 진짜. 서 기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런 분도 계시는 거지. 서정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저 여자가 내 딸이 일하는 병원의 사모님이라니. 황순애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고함을 질렀어요. 야, 김 간호사. 커피. 간호사가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얼음 적게. 빨리. 네, 알겠습니다. 황순애는 대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명품 가방을 옆에 놓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때 원장실 문이 열리고 시혁이 나왔어요. 하은과 함께였습니다.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류를 보면서 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황순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게 뭐야? 왜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 시혁이 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연락은 무슨? 내가 내 아들 보러 오는데 연락이 필요해? 황순애가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녀는 뭐야?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우리 병원 총괄 실장이에요. 실장? 저렇게 어린 게? 황순애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하은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서하은입니다. 됐어, 나가봐. 황순애가 손을 내저었어요. 하은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혁이 어머니를 원장실로 모셨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황순애가 물었습니다. 야, 전현이랑 무슨 사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눈에 안 보여? 아까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시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치가 빨랐어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귀고 있어요. 황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6개월 됐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미쳤어? 내가 지금 미쳤냐고? 황순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네가 누군데 그딴 년이랑 사귀어? 강남 최고 성형외과 원장이 고작 실장 따위랑? 어머니, 하은 씨는 따위가 아니에요. 능력 있고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긴 뭐가 착해. 돈 보고 접근한 거지. 년들이 다 그래. 시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내가 쫓아내버릴 거야. 황순애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다 들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순애는 신경 안 썼어요. 대기실에 있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야, 김 간호사. 네, 사모님. 저 서하은이란 년. 뭐하는 집안이야? 네. 그건 제가 잘 못 알아? 알아봐. 당장. 네네. 간호사가 쩔쩔맸습니다. 황순애는 콧방귀를 뀌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 내리니 서정민이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차 빼놨습니다. 훗! 황순애는 대답도 안 하고 차에 탔어요. 창문을 열고 쏘아붙였습니다. 다음엔 차 안에 에어컨 미리 틀어놔. 더워 죽겠잖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서정민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황순애는 창문을 올리고 차를 몰고 갔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서 기사님, 저 여자 진짜 못됐어요. 어떻게 참으세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서정민은 웃었지만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딸에 대해 뭔가 알아보려는 것 같았거든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뒤 황순애는 하은의 신상을 알아냈습니다. 흥신소를 고용한 거예요. 보고서를 받아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고아원 출신이야? 위장 서류였습니다. 하은이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황순애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우리 아들이 고아년한테 꼬였네. 이건 내가 직접 정리해야겠어.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병원은 비교적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원장실에서 시혁과 상담 스케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 씨, 어머니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원장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황순애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때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황순애였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시혁아 나가봐. 내가 인연하고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가라니까. 황순애가 소리를 질렀어요. 시혁이 움찔했습니다. 하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원장님 괜찮아요. 나가 계세요.
하은 씨, 괜찮다니까요. 시역은 망설이다가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황순애가 다가왔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내년이 고아원 출신이라며?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황순애가 비웃었습니다. 부모도 모르는 년이 감히 우리 아들한테 눈독을 들여? 돈이 탐났어? 응? 사모님, 오해세요. 저는 원장님을 진심으로. 닥쳐. 황순애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휘둘렀습니다. 찰싹. 뺨 맞는 소리가 원장실에 울렸어요. 하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얼얼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황순애가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천한 것이 우리 아들을 꼬셔? 내 아비가 뭐하는 사람이길래 감히. 하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았어요. 시역을 생각하면 참아야 했습니다. 황순애가 하은의 턱을 잡았어요. 똑바로 들어. 내 아들한테서 손 떼. 안 그러면 내 인생 끝장내줄 거야.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역이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얘가 건방지게 굴어서 좀 가르쳤어. 하은 씨 뺨을 때리시면 어떡해요? 시역이 하은 앞을 막아섰습니다. 황순애가 피식 웃었어요. 뭐야, 전염편이야? 엄마보다 고한연이 좋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시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순애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시역이 하은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은 씨, 괜찮아요? 어디 봐요. 괜찮아요. 하은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얼음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시역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내가 잘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잘못 아니에요. 하은은 시역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직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역의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황순애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매일이요. 아침에 출근하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후에 퇴근할 때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은을 괴롭혔습니다. 틈만 나면 잔소리를 했어요. 야, 서하은. 커피 타와. 네, 사모님. 뭐야 이게? 미지근해. 다시 해. 죄송합니다. 커피를 다시 타왔어요. 이번엔 너무 뜨거워. 손님한테 이렇게 줄 거야? 또 다시 타야 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커피를 탔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 앞에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어느 날 상담 중이었습니다. 하은이 환자에게 시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시술은 회복 기간이 약 2주 정도. 갑자기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황순애였어요. 야, 서하은. 환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은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사모님, 지금 상담 중이에요. 상담이고 뭐고 내가 부르면 와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뭐? 지금 나한테 기다리라고 했어? 황순애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 앞에서 하은을 노려봤어요. 이것 봐라. 고한연이 어디서 사모님한테 대들어? 환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기, 저 다음에 다시 올게요. 환자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상담이 깨진 거예요. 황순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잘 됐네. 저런 손님은 안 받아도 돼.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어요. 환자 앞에서 소리 지르고 직원들 앞에서 망신 주고 병원 분위기가 엉망이 됐습니다.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병원 좀 이상하지 않아? 사모님이 직원한테 막 소리 지르던데. 에이, 저런 데 가면 안 되겠다. 예약 취소가 늘어났습니다. 단골 환자들도 하나둘 떠났어요. 병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혁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병원이 망하게 생겼어요. 뭐? 병원이 왜 망해? 어머니가 매일 와서 소란 피우시니까 환자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게 내 잘못이야? 전현 때문이지. 황순애는 끝까지 하은 탓을 했습니다. 시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하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닥쳐. 내가 눈이 삐었어. 저런 년한테 빠져서. 어머니. 시혁아, 내 가운에 새겨진 이름 석자, 그게 내 실력으로 박힌 건 줄 아니? 이 병원 바닥 타일 한 장부터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열쇠까지 내 손때 묻은 것 중에 내 돈 안 들어간 게 단 하나라도 있냐고 묻는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넌 오늘 당장 이 건물에서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 내 덕에 누리는 이 화려한 일상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는 꼴 보고 싶니? 그 고한년이랑 단칸방에서 벽지 뜯어먹으며 살 자신 있으면 계속 대들어봐. 엄마는 내가 무너지는 건 봐도 그 천한 게 우리 집안에 발들이는 건 죽어도 못 본다. 알았어? 황순애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시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하은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구박당하고 환자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무엇보다 병원이 걱정됐습니다. 자기 때문에 병원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시혁이 힘들게 일궈온 병원인데 어느 날 밤 하은이 시혁을 찾았습니다. 야근하고 있는 원장실로 갔어요. 원장님, 하은 씨 무슨 일이에요? 하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여기까지예요. 시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헤어지자고요. 하은 씨, 왜 이래요?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내가 해결할게요. 아니에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많이 좋아했어요. 원장님 진심인 거 알아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은 씨, 병원 봐요.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환자들 다 떠나고 있잖아요. 이러다 진짜 망해요. 시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사모님이 저를 인정 안 하시면 저 때문에 원장님만 힘들어요. 병원도 힘들고요. 하은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직서요. 시혁이 봉투를 잡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주세요. 싫어요. 난 하은 씨 없으면 안 돼요. 원장님. 하은이 시혁의 손을 잡았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세요. 원장님은 자격 있는 분이에요. 사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병원 다시 잘 되게 해주세요. 하은이 사직서를 책상에 올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시혁이 손을 뻗었지만 잡지 못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하은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시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직서 봉투를 바라보며 다음 날 하은은 짐을 쌌어요. 3년 동안 일했던 병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아쉬워했어요. 실장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응,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어. 사모님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우리 다 알아요. 하은은 웃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니 로비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였어요. 발레 파킹 조끼를 입고 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인사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버지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았어요. 딸이 짐을 들고 있다는 걸,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하은이 건물을 나간 뒤 서정민은 발레 파킹 대기실로 갔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직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야, 3층 실장님 오늘 퇴사했대. 진짜? 서하은 실장? 응, 사모님한테 뺨 맞고도 참고 다녔는데 결국 못 버텼나 봐. 서정민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뺨을 맞았다고? 뺨을 맞았어? 2주 전에. 원장실에서 맞았대. 직원들이 다 들었어. 미친, 그 사모님 진짜 너무한다. 그러게, 고아 출신이라고 막 무시하고 때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서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주 전, 그때 하은이가 로비를 지나갈 때 표정이 안 좋았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게 맞은 거였구나. 내 딸이 맞았구나. 서정민은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저녁에 시간 내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정민은 관리소장을 만났어요. 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소였습니다. 2사람만 있었어요.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3층 루체 성형외과 임대료 현황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잠시만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정민이 천천히 훑어봤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임대료 3개월 연체, 보증금에서 차감 중, 잔액 거의 소진.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사실 이건 회장님께 따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요. 말해봐요. 루체 성형외과 측에서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뭐? 저희 건물 등기부등본을 무단으로 떼간 것 같아요. 아마 건물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사기 대출을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정민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월세도 못 내면서 건물을 산다고? 사기 대출까지? 세무조사 자료도 확인해봐요. 그 병원 탈세나 리베이트 정황 있는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송년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12월 28일 저녁 7시 1층 대연회장에서 진행합니다. 입점 업체 대표 및 가족 참석이요. 나도 참석할 겁니다. 관리소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님이 직접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올해는 갈 일이 생겼어요. 서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 야경이 반짝거렸습니다. 내 딸 뺨을 때리고 내 건물로 사기치려 해? 송년회가 2주 남았습니다. 그 사이 황순애는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하은이 퇴사했으니까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며칠 뒤 강남 청담동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부인들 모임이었어요. 5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명품으로 치장하고 왔어요. 황순애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상석이었어요. 언니들, 오늘 내가 좋은 소식 있어서 불렀어. 뭔데, 순애야? 우리 시혁이가 이번에 아르테 메디컬 타워 건물주랑 독점 계약을 했어. 다들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그 건물 20층짜리잖아. 응, 건물주가 우리 시혁이 실력을 인정해서 특별히 계약했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혁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황순애가 지어낸 거예요. 대박.
그럼 나중에 건물 인수도 가능해? 그게 있잖아. 황순애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들 귀를 기울였어요. 건물주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얼굴도 안 비추고 관리는 다 관리소장한테 맡기고 은둔형인가 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기로 했어. 건물 인수 제안을 하는 거야. 말이 쉽지. 그게 되겠어? 당연히 되지. 황순애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매매 가계약서였어요. 물론 가짜였습니다. 황순애가 직접 만든 거예요. 봐봐, 이거. 벌써 가계약까지 해놨어. 와, 진짜야? 응. 조만간 리모델링 들어가니까 자리 비워야 할 병원들 몇 개 보일 거야. 다른 부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니, 우리 병원은 괜찮겠지? 글쎄, 그건 내 마음이지. 황순애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부인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황순애에게 아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우리 병원도 좀 봐줘. 순애야,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 잘 부탁해. 그래, 알았어. 내가 잘 봐줄게. 황순애는 여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허세였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세가 3개월째 밀려 있다는 걸, 시혁이 어머니 몰래 사채까지 쓰고 있다는 걸, 병원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걸, 건물을 살 돈은커녕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인 상황이라는 걸. 모임이 끝나고 황순애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시혁아, 왜 그래? 어머니, 병원 상황이 심각해요. 뭐가?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이러다 진짜 망해요. 황순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망하긴 뭐가 망해. 다 잘 될 거야.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월세도 3개월째 밀렸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알아서 하시는데요? 건물 인수하면 월세고 뭐고 다 해결돼. 시혁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 인수요? 무슨 돈으로요? 내가 걱정할 거 아니야. 어머니가 다 계획이 있어. 황순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말렸을 거예요. 며칠 뒤 아르테 메디컬 타워에 송년회 공지가 나왔습니다. 12월 28일 저녁 7시 1층 대연회장 입점업체 대표 및 가족 참석. 황순애는 공지를 보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때다 싶었어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송년회에서 건물 인수 발표를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기 건물주 3호로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황순애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용실 예약을 잡았어요. 최고급 헤어와 메이크업, 드레스도 새로 맞췄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 송년회 날 자기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 자기 차 받아주던 그 발레 파킹 아저씨가 누군지, 그리고 그 아저씨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요. 서정민은 관리소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요. 루체 성형외과, 탈세 정황 있습니다. 현금 수입 누락,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상당합니다.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세무서에 넘기면 바로 조사 착수 가능합니다. 송년회 날 세무서 직원 1명 대기시켜 주세요. 네. 직접 서류 전달하게요. 관리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직접 나서시려는 겁니까? 내 딸 뺨을 때린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해야죠. 서정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송년회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12월 28일이 밝았습니다. 송년회 날이었어요. 아르테 메디컬 타워 1층 대연회장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어요. 입점 업체 대표들과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이었어요. 황순애가 도착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가 건물 앞에 섰어요. 발레 파킹 담당 서정민이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순애가 차에서 내렸어요. 오늘따라 더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머리는 미용실에서 세팅했어요. 황순애가 서정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야, 오늘 중요한 날이야. 차 제일 앞에 빼놔.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황순애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구겨진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서정민 앞에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팁이야. 주워. 서정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주워? 거지가 돈도 안 줍니다. 황순애가 비웃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서정민은 아무 말 없이 지폐를 주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하나하나 집었어요. 황순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굽실거려야 밥벌이가 되지. 황순애는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정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오늘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줄게. 연회장 안은 북적였습니다. 입점 업체 대표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황순애는 가장 좋은 자리, 메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 원장 부인들이 인사했어요. 언니, 오늘 정말 예쁘다. 드레스 새로 맞춘 거야? 진짜 잘 어울려. 고마워. 황순애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혁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오늘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이상한 짓은 무슨, 그냥 인사 좀 하려고. 무슨 인사요? 건물 인수 발표? 시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곧 될 거야. 오늘 선점하는 거야. 어머니, 닥쳐. 내가 알아서 해. 황순애는 시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7시 송년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아르테 메디컬 타워 입점 업체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음식이 나오고 건배가 오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황순애가 슬금슬금 무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황순애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기, 잠깐만요.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황순애를 쳐다봤어요. 저는 3층 루체 성형외과 원장 장시혁의 어머니 황순애입니다. 박수가 몇 개 나왔어요. 황순애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루체 성형외과가 이번에 아르테 메디컬 타워 건물주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조만간 건물 인수 절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저 병원이 건물을 사? 대단하네. 황순애가 어깨를 펴며 말했습니다. 차기 건물주 3호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발레 파킹 조끼를 입은 서정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조끼 안에 깔끔한 정장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정민이 무대 앞으로 걸어왔어요. 황순애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거기 발레 파킹 아저씨, 여기 왜 들어와? 나가. 서정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뭐야, 왜 올라와? 경비 불러. 황순애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관리소장이 뛰어왔어요. 하지만 경비를 부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서정민 앞에 서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순애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회장님? 관리소장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르테 메디컬 타워의 실소유주이신 서정민 회장님이십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뭐, 저 발레 파킹 아저씨가 건물주야? 말도 안 돼. 진짜야? 황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정민이 천천히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방금 3층 사모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네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건물 인수 계약을 하셨다고요? 저는 그런 계약 한 적 없는데. 황순애가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혹시 이 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민이 손짓했어요. 빔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황순애가 만든 가짜 계약서였어요. 이건 위조 서류입니다. 제 서명도 없고 제 법인 직인도 없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황순애가 발버둥 쳤어요. 그건 아직 진행 중인 거고. 진행 중이요? 서정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진행 중인 건 이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서류가 떴습니다. 임대료 3개월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서, 무단 점유 형사 고소장 건물을 인수한다더니 월세도 3개월째 못 내고 계시더라고요. 보증금도 거의 바닥났고요. 황순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 등기부등본을 무단으로 떼서 사기 대출 시도하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도 못 내면서 건물 산다고 했어? 사기 대출까지? 완전 사기꾼이네. 황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강남세무서 조사관분들이십니다. 세무서 직원이 앞으로 나왔어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루체 성형외과 황순애 씨 탈세 및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황순애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휘청거렸어요. 이게 무슨... 서정민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이 건물 1층에서 발레 파킹을 했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싶었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서정민이 황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은 매일 저한테 반말하고 갑질하고 오늘은 돈을 바닥에 던지셨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서정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딸 뺨을 때리셨더라고요.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정민이 방금 뭐라고 했지? 제 딸 뺨을 때리셨더라고요.
서정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황순애가 더듬거렸습니다. 딸, 무슨 딸이요? 저는 당신 딸 모르는데. 아시죠? 3층에서 3년 동안 일했으니까요. 서정민이 손짓했어요.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서하은이었습니다. 황순애의 얼굴이 굳었어요. 전현이 왜 여기서 나와? 전현이 아니라 제 딸입니다. 서하은. 이 건물의 공동 소유주예요. 연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뭐, 저 실장이 건물주 딸이야? 말도 안 돼. 그럼 3년 동안 신분 숨기고 일한 거야? 하은이 아버지 옆에 섰어요. 서정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이 바닥부터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신분 숨기고 일하겠다고. 저도 같이 발레 파킹을 하면서 현장을 봤습니다. 황순애가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요? 딸이면 어쩌라고요? 2주 전에 원장실에서 제 딸 뺨을 때리셨죠? 고아년이라고 천한 것이라고 하면서.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황순애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매일 병원에 와서 괴롭히셨죠. 환자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망신 주고. 결국 제 딸이 퇴사했습니다. 황순애가 소리쳤어요. 그건 전현이 우리 아들한테 접근해서. 접근이요? 제 딸이 건물주 딸인데 뭐가 탐나서 접근해요? 돈? 이 건물 절반이 제 딸 거예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순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시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은 씨. 하은이 시혁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슬펐습니다. 시혁이 무대 앞으로 걸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황순애가 더듬거렸습니다. 시혁아, 이건 오해야. 전현이 꾸민 거야. 오해요? 하은 씨 뺨 때린 것도 오해예요? 매일 괴롭힌 것도? 그건 월세 3개월 밀린 것도? 사기 대출 시도한 것도? 탈세한 것도 다 오해예요? 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한 짓들 다 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요. 황순애가 시혁의 팔을 잡았어요. 시혁아, 이건 다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시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저를 위해서 사람 뺨을 때려요? 저를 위해서 사기를 쳐요? 저를 위해서 탈세를 해요? 시혁아. 어머니. 시혁이 절규했습니다.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시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하은 씨,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한 짓들 제가 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순애가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어요. 시혁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정민이 시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원장님은 일어나세요. 원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시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몰랐던 게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뭘 하고 다니셨는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서정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원장님 책임은 나중에 따지죠. 지금은 저분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서정민이 황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황순애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있었어요. 세무서 직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루체 성형외과 탈세 및 리베이트 수수 혐의 조사 자료입니다. 빔 프로젝터에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현금 수입 누락 내역. 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수수 내역.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년간 총 8억 원. 연회장이 웅성거렸어요. 8억이나 탈세했어? 리베이트까지?
저건 의사 자격 박탈감인데. 세무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검찰에도 송부될 예정입니다. 형사 고발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황순애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요? 서정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3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하면서 다 봤어요. 현금 봉투 들고 다니시던 거, 업체 사람들 만나시던 거, 증인도 있고 CCTV도 있습니다. 황순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연회장에 있던 성형외과 원장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정도면 의사협회에서 제명이야. 의사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겠네. 아들도 의사생활 끝이야. 어머니가 저러면. 시혁이 그 말을 들었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서정민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드립니다. 3층 루체 성형외과 임대차 계약 해지합니다. 한 달 내로 퇴거해 주세요. 황순애가 달려들었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황순애가 발버둥 쳤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황순애야. 강남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 몰라요, 저는. 서정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다들 알겠네요. 탈세하고 사기치고 남의 딸 뺨 때리는 사람이라고. 연회장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황순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저 고한현 때문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서정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딸은 고아가 아닙니다. 이 건물 절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변호사분들이 폭행죄로도 고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순애가 휘청거렸어요. 폭행죄, 탈세, 사기 대출 시도, 리베이트, 죄목이 쌓여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황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시혁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시혁아,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추해지지 마세요. 시혁이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연회장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아까까지 여왕처럼 군림하던 사람이 비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혁이 하은에게 다가갔어요. 하은 씨,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시혁이 서정민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한 짓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은 법정에서 지세요. 서정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보시죠. 시혁이 어머니를 부축해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갔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정민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년회 분위기를 망쳤네요. 이제 다시 즐거운 시간 보내시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서정민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은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고마워요. 고맙긴.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참겠다고 했잖아요. 서정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더 이상 숨지 말고. 송년회가 끝난 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됐어요. 루체 성형외과의 장부가 압수됐습니다. 탈세 금액이 확정됐어요. 5년간 8억 2천만 원. 추징금과 벌금을 합치면 15억이 넘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았어요. 황순애는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아야 했어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거든요. 한 달 안에 퇴거해야 했습니다. 환자들은 이미 다 떠났어요. 송년회 사건이 의료계에 퍼졌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3층 사모님 레전드 디귿디귿 탈세의 사기에 폭행까지. 키읔키읔키읔 발레 파킹 아저씨가 건물주였다는 게 진짜 반전 아들 불쌍하다. 어머니 때문에 인생 망했네. 의사협회에서도 조사가 시작됐어요. 리베이트 수수는 의사윤리 위반이었거든요. 자격 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시역은 모든 직위를 내려놓았어요. 병원장 자리도 학회 이사 자리도 다 사퇴했습니다. 어머니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거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황순애는 탈세, 사기 대출 시도, 폭행 혐의로 기소됐어요. 법정에서 황순애가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무시하고 폭행하고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5억 원. 황순애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벤츠, 명품들 다 처분해도 추징금을 다 못 갚았어요. 시역이 나머지를 부담했습니다. 의사로서 모아둔 돈이 다 날아갔어요. 어느 날 시역이 하은을 찾아왔습니다. 아르테 메디컬 타워 앞이었어요. 하은 씨, 원장님, 이제 원장 아니에요. 그냥 장시역이에요. 시역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과하려고 왔어요.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아니, 제대로 못했어요. 시역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로 꺾었어요. 하은 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한 짓들, 저도 책임이 있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돼요. 하은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시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하은 씨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역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하은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시역 씨. 바람이 불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담담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아르테 메디컬 타워는 여전히 강남 테헤란로에 우뚝 서 있었어요. 20층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1층 로비에 서정민이 있었어요. 여전히 발레 파킹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사건 이후로도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검소하게 사람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들 알았어요. 저 발레 파킹 아저씨가 건물주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서정민이 먼저 편하게 대해줬거든요. 서 회장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에이, 그냥 서 기사라고 불러요. 그게 편해.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 건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은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동방 자산관리 이사, 아르테 메디컬 타워를 포함한 여러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서하은으로 서정민 회장의 딸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하은이 출근하려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보였어요. 건물 앞 인도를 쓸고 있는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낡은 조끼를 입고 허리를 굽히고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하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봤거든요. 황순애였습니다. 3년 전 그 사람. 하은의 뺨을 때리고 고아년이라고 욕하던 그 사람.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되어 있었어요. 황순애도 하은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황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황순애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3년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은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뺨을 맞았던 그 순간. 고아년이라고 욕먹었던 그 순간. 매일 괴롭힘 당했던 그 시간들. 분노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이었어요. 하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황순애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침 식사요.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하은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2장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날씨 추운데. 황순애가 멍하니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이사님, 힘내세요. 하은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황순애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전 자기가 뺨을 때리고 쫓아내려 했던 그 여자. 지금은 자기한테 밥값을 주고 있었어요. 황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황순애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사람 귀한 줄 이제야 알았어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보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줬는지. 저녁이 됐습니다. 하은이 퇴근하려고 로비로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래, 우리 딸도. 둘이 나란히 걸었어요.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서정민이 물었습니다. 아까 그 환경미화원 봤지? 응. 뭐라고 했어? 밥 사 먹으라고 돈 줬어. 서정민이 딸을 바라봤어요.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착하네. 착한 거 아니야. 그냥 불쌍해서. 그게 착한 거야. 서정민이 웃었어요. 하은도 웃었습니다. 부녀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요즘 행복해. 그래? 응. 숨기지 않고 사니까 편해. 당당하게 사니까 좋아. 잘 됐네. 아빠 덕분이야. 고마워. 서정민이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고맙긴. 내가 잘한 거지. 둘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환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황순애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하은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달빛 목욕탕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죠. 높은 곳에 있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낮은 곳에서 부끄러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